자, 이제 안전한계랑 영업 레버리지 이거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좀 외울 거를 외워 놓으면, 암기할 거를 가볍게 암기를 해주면 제가 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안전한계를 보시면 이걸 MS, Margin of Safety라고 하는데, 실제 매출액이 BEP 매출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즉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는 거죠. 실제 매출액이 BEP 매출을 초과하는 부분. BEP 매출, 이거보다 매출이 더 낮아지면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이 매출의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실제 매출이 100인데 BEP 매출이 60이야. 그럼 이 40만큼이 안전 한계가 되는 거고, 이 40만큼은 매출이 감소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안전 한계가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안전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낮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 한계를 실제 매출액으로 나누면 안전 한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안전 한계를 매출액으로 나누면 이게 안전 한계율이고, 안전 한계는 실제 매출과 BEP 매출이 차이. 자, 그런데 이거 뭐 공식 유도하는 거를 잠깐 보시면, 우리 단위당 매출 판매 가격으로 나누면 이 매출량이 되겠죠. 매출량이 되고, 이 분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위에다가 아래다가 곱해줘. 이렇게 되면 매출 수량에다가 공원이익 곱한 거랑 BEP 매출량에다가 공원이익 곱한 거랑, 이렇게 되면 매출량에다가 공원이익 곱하면 공원이익이 되고, 우리 BEP 수준에서 BEP 매출에다가 공원이익률 곱한 게 공원이익이고 곧 고정원가랑 같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BEP 매출량에다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하면 이게 고정원가가 돼요. 이게 뭐 그냥 바로 이해가 안 돼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 그냥 뭐 공식 유도하는 과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건 영업이익이고, 그리고 공원이익은 그냥 이렇게 냅두고,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찢어보면은 1 마이너스 공원이익분의 고정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 도의 뭐 역수? 이걸 뒤집은 거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영업 레버리지 도의 어떤 뭐 반대, 안전 한계율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손익분기 수준에서 영업이익이 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빵이면 안전 한계율도 빵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 공원이익이 증가하므로 안전 한계율은 1에 수렴하도록 증가한다. 우리 매출이 증가하면은 이 공원이익 얘도 증가하잖아. 얘도 증가하면은 요 1 마이너스 요 오른쪽 부분 얘도 증가하겠죠. 공원이익이 증가하면 요거는 감소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겠지. 그래서 안전 한계율은 1 마이너스 고정원가 나누기 공원이익이니까 이게 증가하긴 하는데 1에 수렴하도록 증가하겠죠. 아무리 이게 증가해도 1을 넘어설 수는 없어.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영업 레버리지를 가볼게요. 영업 레버리지는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고정 원가로 인해서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이 변화율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을 의미한다. 고정 원가로 인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식을 보면 고정 원가가 커질수록 DOL이 더 커져. 디그리,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하는데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해가지고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로 표시가 되는 거다.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변하냐.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교과 구체적인 도출 과정이 있는데 그걸 생략했어요. 굳이 뭐 그걸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 영업 레버리지 도는 공업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안전 한계율의 뭐 역수라고 하나, 이걸? 안전 한계율을 뒤집은 거다. 그리고 이거를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인데, 공원이익 같은 경우는 고정원가 영업이익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1 플러스 영업이익분의 고정원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BEP에서는 영업이익이 0이죠. 영업이익이 0이니까 이거는 무한으로 증가하겠지, DOL이.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무한에 수렴한다.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우리 영업이익이 이게 증가하겠죠. 이게 증가하니까 감소를 하겠지. 감소를 하긴 하는데 1에 수렴하도록 감소하겠죠. 1에 닿도록 감소하는 거야.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왜 안 외운지는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고정원가가 커질수록 DOL도 커진다. 쉽게 얘기해서 고정원가로 인한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더 커지는, 이 고정원가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원가가 커질수록 DOL도 커진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고정원가로 인한 우리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업이익 변화율은 매출액 변화율 곱하기 영업 레버리지가 되죠.
이거를 지금 매출액 변화율, 이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긴 거지. 그러면 매출액 변화율에 영업 레버리지를 곱하면 이게 영업이익 변화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 레버리지도 DOL이 5라고 하면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1% 변화할 때, 여기다 5로 곱하니까 영업이익은 5% 변화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영업 레버리지 도. 그래서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은 거기에 DOL을 곱한 것만큼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를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다. 고정원가로 인해서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더 커지는, DOL이 일반적으로 1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봤던 이 수식들을 이 도표로 정리해 놓으면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영업 레버리지도 지금 보라색으로 해놨죠. 이거부터 먼저 보면, 우리 지금 요거 쫙 들어오나? 오케이. 자, 매출액이 지금 증가,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래서 BEP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영업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지금 무한으로 가는 거지. 우리 여기 처음에 봤죠? 무한히 수렴한다고. 영업이익이 0일 때,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도 증가함으로 영업 레버리지도는 1에 수렴하도록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계속 감소를 해. 그리고 고정원가가 커질수록 DOL도 커진다 라는 거는 우리 기본 정의에서 본 거고, 고정원가로 인해서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더 커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DOL이 더 커질수록, 고정원가가 더 커질수록 그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OL도 증가한다. 고정원가가 커질수록 DOL도 커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전 한계율 같은 경우는 DOL을 뒤집은 거야. 역수 뒤집은 거니까, 자, 이렇게 거울을 비춰놨듯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봐볼까요? BEP에서 영업이익이 0이므로 안전 한계율은 빵이다. BEP 매출이 빵이라고 볼게요. 우리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기 1이 되고, 안전 한계율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가 지금 매출액이 되고, 그럼 영업이익이 빵일 때 안전 한계율도 빵이다.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공원이익이 증가하니까 안전 한계율은 1에 수렴하도록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1을 넘어가진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BEP에서 매출이랑 BEP 매출이 곧 영업이익 0을 의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그림으로 매출도 0이라고 봤을 때 안전 한계율도 빵이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빵일 때 매출도 빵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영업 DOL은 무한으로 수렴한다 라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야매로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식들을 시험장에서 무슨 도출하고 있다든지 실수할 가능성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영업 레버리지도 DOL은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쳐놓은 거고, 그림도 영업 레버리지도 그 DOL 얘를 외워놓는 거야. 자,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DOL을 또라이라고 하면, 또라이는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공 나누기 이익 DOL은 또라이 공익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훨씬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변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기억이 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 그래서 또라이 공익 주변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라이 공익이 있고 또라이 공익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 또라이 공익이다. 자, 이렇게 외워놓고, 그리고 또라이 공익이 벽에다가 다리를 기대어서 이렇게 누워있어. 1이라는 바닥에 이렇게 다리를 벽에다가 기대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걸 상상해요. 이런 또라이 공익을 가상의 인물 한 명 상상을 하면, 자, 이렇게 누워있는, 다리를 벽에다가 기대고 누워있는 한 사람을 상상한다. 그리고 여기는 제 매출액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DOL이 되고, 우리 안전한계율은 이거를 역수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다. 그러면은 안전한계율은 이거 또라이 공익이라고 외워놨으니까 이건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거다 라고 간편하게 도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라이 공익을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안전한계율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어감은 좋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까먹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 안전한계율이 얼마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또라이 공익이라고 했죠. 공원이익을 이걸 나눈 거잖아. 공원이익을 이익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안전한계율은 우리 이거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니까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눈 거가 되겠지. 그럼 공원이익은 지금 얼마야? 공원이익은 400이죠. 그리고 이익은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뺀 거. 이렇게 되면 금방 구할 수 있죠. 120을 400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30%. 자,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외워놨으면.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계속해서 보면 여기도 보면 공원이익률, 안전한계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안전 한계율이랑 영업 레버리지도 DOL은 이거 지금 역수잖아. 그럼 1 나누기 5는 20%인데 안전 한계율이 25%니까 뭐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린 거지.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매출액이 5만원이고 변동원가가 3만원이래. 그럼 공원이익이 2만원이니까 공원이익률은 40%죠. 그래서 얘 지금 틀렸고, BEP 매출 같은 경우 우리 외운 거 BEP 매출에다가 공원이익률 40% 곱한 거, 이게 고정원가랑 같아줘야지. 15,000원이랑 같아줘야죠. 그러면 15,000원 40% 나눈 건 얼마야? BEP 매출액은 37,500원이 되지. 그래서 얘도 지금 틀린 거고, 우리 안전한계율 그리고 DOL이 있는데 DOL이 또라이 공익이라고 했죠.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줘. 그럼 공원이익이 지금 얼마야? 2만원이죠. 2만원이고 영업이익은 2만원에서 우리 고정원가 뺀 거 15,000원 뺀 거지. 그럼 2만원을 5,000원으로 나눈 거, 영업 레버리지는 4가 나오지. 4가 나오고 안전한계율은 영업 레버리지도 4를 뒤집은 거니까 4분의 1, 25%. 그래서 얘가 지금 맞는 거다라고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줘야 돼. 우리 BEP 매출, 이것도 공식 외워놓은 거 그거 활용한 거고, DOL 안전한계율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유도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음미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하나를 확실히 외워놓고 그걸로 다 줄줄이 소시지처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되고 다음 보시면 매출액의 최대 감소액을 의미하는 용어,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 감소액, 이거 뭐 안전 한계를 뜻하는 거죠. 실제 매출액이 손익분기 매출을 초과하는 수준, 안전 한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간단한 거였고, 그리고 CEP 분석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우리 회사 매출이 손익분기 매출을 얼마나 초과하냐? 15만큼 초과합니다. 이걸 안전 한계라고 합니다. 뭐 위에서 나온 문제랑 사실상 똑같은 거였죠. 뭐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안전 한계와 DOL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래서 안전 한계는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 감소액이니까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라고 뭐 맞는 얘기고, 안전한계가 높을수록 안전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죠. 낮을수록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DOL은 BEP에서 가장 크고 증감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 이거 뭔 말이지? 그리고 고정원가로 인해서, 자, 이거 일단 약간 세모 해놓을게요. 근데 4번 보시면 고정원가로 인해서 DOL은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커지는 현상, 매출액이 변할 때보다 영업이익이 이게 훨씬 더 벌어지는 이 현상을 영업 레버리지라고 했죠. 고정원가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가 익혀놓은 이 사전적인 정의로 인해서 맞는 얘기고, 3번이 지금 틀린 걸로 보이죠. 그래서 3번 우리 DOL 어떻게 외워놨어? 그림 1 기준으로 여기는 X축 매출액이고, 이렇게 누워있는 벽에다가 발을 기대고 누워있는 이런 친구, 이런 공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여기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크고 DOL은,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하죠. 1에 수렴하듯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도 익혀놓으면 얘가 지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1에 수렴하도록 감소하는 거지. X축이 매출액이니까. 자, 그래서 DOL을 그림까지 정확히 이거는 암기해 놓고 있어야 이렇게 문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 CEP 분석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CEP 도표의 수평축이 조업도일 경우 수익선이 기울기는 단위당 판매 가격을 나타내죠. 수익선이 기운 정도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수평축이 조업도일 경우 비용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원가를 나타낸다. 얘도 지금 뭐 두 개 다 맞는 얘기고, 안전 한계가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BEP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이 차이인데 실제 매출 이게 커질수록 안전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을 매출의 최대 감소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얘기고, DOL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많다는 의미로 기업 운영이 좋다라고 할 수 있다. 우리 DOL이 뭐라고 했어? 또라이 공익이라고 했죠.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야. 근데 이게 높다라는 게 영업이익이 꼭 많다는 걸 의미하진 않죠. DOL이 높을수록 매출액 변화율 대비 영업이익 변화율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지, 영업이익 자체가 많다는 걸 의미하진 않지. 자, 그래서 4번 얘가 지금 가장 틀린 얘기고, 자, 다음 거 보시면 안전한계 영업 레벨 DOL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안전한계는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의 최대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이용된다. 오케이. 그리고 안전한계 높을수록 안전성이 높고, 안전한계가 낮을수록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얘도 맞는 얘기고, DOL은 BEP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진다. 얘도 맞는 얘기였죠. 우리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벽을 기대고 이렇게 벽에다가 다리를 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공이 여기는 매출액이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 이제 가장 크죠.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DOL은 계속 낮아지지. 1에 수렴하도록 낮아진다. 자,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영업 레버리지는 DOL은 변동원가로 인해서 매출액의 변화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익이 더 커지는 현상이 아니고 고정원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를 뜻한다. 그래서 고정원가가 클수록
DOL도 커진다. 4번 얘가 지금 틀린 얘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일해. 이런 두 회사에 대한 자료인데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DOL 같은 경우는 BEP에 접근할수록 1의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 아니죠? BEP에 증가할수록 지금 더 커지는 거지. 그럼 이거 보자마자 지금 답이 나온 거네? 우리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어떤 공익 친구를 생각했을 때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커질수록 얘는 지금 DOL 계속 감소를 하고 1에 수렴하도록 감소하고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접근할수록 지금 얘 좀 커지는 거죠. 무한으로 커지지. 그래서 그냥 바로 보면 실전에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좀 더 봐보면 용산의 경우 영업 레버리지도는 5다. 우리 DOL 또라이라고 했죠. 또라이 공익.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눠. 공익이니까. 공원이익이 그럼 얼마야? 60을? 용산이죠. 용산이 지금 이거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눠. 그럼 150을 30으로 나누니까 5죠. 맞죠? 그래서 맞고. 매출액이 20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90으로 증가한다? 그럼 3일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DOL 얘기하는 거니까 3일 같은 경우 DOL이 얼마야? 또라이 공익이라죠.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니까 3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지금 2죠? 2라는 거는 영업 매출액 변화율,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이 2%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 자, 그러면 매출액 변화율이 지금 200 증가한다는 게 매출액이 100% 변화할 때 영업이익은 200%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매출액이 200 증가하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 200인데 매출이 200 증가한대. 그럼 2배 10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00% 증가하니까 30이 아니라 60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매출이 200 지금 10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60 증가하니까 90으로 증가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얘기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할 때 용산 영업이익 감소율이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보다 항상 크다. 매출액 변화할 때 영업이익 변화하는 게 용산이 더 크다라는 거죠. DOL이 지금 용산이 DOL이 5고 3일은 DOL이 2니까 이 용산 여기 변화율이 영업이익 변화율이 훨씬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매출액이 감소할 때 용산의 영업이익 감소율 이 변화율이 3일 거보다 훨씬 커. 왜냐? DOL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얘가 지금 답인 거가 확실해지죠. 자,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거 보면 일단 1번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2, 3, 4번을 좀 보면서 내가 고른 답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좋지 않고 다행히도 1번에서 그냥 바로 답이 보이잖아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보면 자, 3일 이 회사가 20%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면 영업이익이 얼마냐? 20%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건 매출액 20%를 줄일 때 영업이익이 지금 어떻게 변할 거냐? 라는 거죠. 자, 이거는 판매 가격을 20% 인하했을 때 판매량이 30%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 좀 민감도 분석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매출액이 지금 500이고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은 이 판매량은 5000개죠? 그래서 이 5000개 판매 가격이 1000원이고 5000개 우리 변동원가 600원 이렇게 됐을 때 고정원가 100만원이 되고 이익, 영업이익이 이 상황에서는 얼마야? 400원에 5000원 5000개 곱한 거 200만원이고 영업이익이 지금 100만원인 거죠. 지금 현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쑤셔주는 거지. 그래서 판매 가격을 20% 인하했어. 그러면 이게 800원으로 바뀌겠죠. 800원으로 바뀌었을 때 판매량이 30% 증가한대. 그럼 판매량이 6500개로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판매량 6500개 똑같고 우리 단위당 변동원가는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 고정원가도 똑같고 이 NI가 얼마냐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200원 곱하기 6,500원에다가 100만원 빼주면 우리 순이익이 30만원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영업 레버리지도 뭐 이런 거랑 지금 관계없는 문제고 나름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본서에서도 그렇고 민감도 분석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현재 상황을 주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살짝 조정해주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거다.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다음 문제도 보면 우리 판매량이 25% 증가할 때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얼마가 될 것을 예상하냐. 그래서 X1년과 X2년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원가, 총 고정원가 동일하다. 자, 그래서 X1년 보면 공원이익이 40만원이고 영업이익이 고정원가는 몰라. 그리고 영업이익이 10만원이래. 자, 이렇게 됐죠? 이게 NI가 되고 이거는 단위당 공원이익의 판매량을 곱한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FC가 되고 순이익 NI가 이렇게 나올 테고. 자, 근데 단위당 판매 가격 지금 동일하고 여기 지금 판매량이 25% 증가하면 매출이 그냥 뭐 25% 증가하겠죠. 단위당 변동원가도 지금 불변이니까. 그러면 40만원에다가
25% 증가하면 1.25 곱하면 이게 50만 원이 될 테고 공원이익이, 그리고 고정원가는 똑같을 텐데 고정원가는 똑같죠. 이런 경우 영업이익은 이게 지금 10만 원 증가하니까 판매량이 25% 증가하면은 우리 공원이익이 10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순이익도 똑같이 왼쪽이 10만 원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오른쪽도 10만 원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순이익이 20만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 그럼 영업이익 증가율은 100%인 거지. 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업 레버리지랑 안전한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짧게 우리 또라이 공익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놔가지고 문제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막 우수수 쏟아질 때 빠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